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에서 도시 설계를 가르치는 권영상 교수입니다. 최근에 네옴시티 같은 이런 미래도시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고, 또 디지털이라든가 메타버스 같은 가상현실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크게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이런 미래도시하고 가상현실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고, 또 가상현실이 미래도시를 만드는 데 어떤 기능을 하게 될지 이런 내용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제 강의는 크게 3부로 나눠져 있는데 1부는 가상현실 기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2부는 우리 도시가 가지고 있는 위기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3부는 1부, 2부의 내용을 합쳐서 그러면 과연 이런 가상현실 기술이 앞으로 미래도시를 만드는데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 가상현실 기술입니다. 흔히 우리가 가상현실을 얘기할 때 힐러리 퍼트넘 교수의 이 얘기를 많이 인용을 하는데, 사악한 과학자가 우리 감각의 모든 것을 속이는 통 속의 뇌를 개발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다면, 이런 굉장히 도발적인 그런 얘기인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또는 여러분들 지금 듣고 있는 이 강의를 하고 있는 저도 이게 현실 세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가상세계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흥미로운, 또 SF 영화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의 소재가 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재미있는 명제인데요. 한 20년 전에 개봉했던 이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굉장히 대표적인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에서 주연을 맡은 키아누 리브스라는 배우가 연기했던 이 사람은 사실 현실 세계 속에서는 굉장히 일상적인,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었고, 또 밤에는 또 해커로 활동하는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현실 속에서의 생활이라는 것이 사실은 가상현실 속에서 생활이었었고, 현실은 지금 여기 사진에 보는 것처럼 누워 있으면서 컴퓨터 세상과 연결시키는 이런 잭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던 그 퍼트넘 교수의 그 얘기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가상현실일 수 있다, 이런 얘기하고 딱 맞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이 메타버스라든가 가상현실이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이거 제일 많이 활용되고 있는 거는 또 여러분들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이 게임 분야입니다. 지금 게임 산업이라는 것이 예전처럼 놀기 위한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 산업 생태계를 바꿀 정도의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은 또 게임 회사에 취직하는 것이 가장 그 원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가장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이제 게임 회사라든가 게임 산업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 게임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 메타버스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게임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이제 그 게임에 접속을 해가지고 어떤 뭐 목표를 달성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악당을 무찌르거나 뭐 이런 류의 게임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가상현실 속으로 이제 들어가서 나랑 같이 접속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팀을 이뤄서 어떤 목표를 달성한다거나, 또는 악당을 무찌르거나, 또는 그 악당이 이제 컴퓨터가 만들어낸 그런 악당이 아니라 우리 같은 또 다른 사람, 뭐 제 친구랑 같이 싸운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는 그런 어떤 가상현실 속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런 게임의 이런 메타버스의 개념이 젊은 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이제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이거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이제 뒤집어 쓰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뭐 악당을 잡는다거나, 또는 친구하고 서로 전쟁을 한다거나 하는, 그러니까 저걸 뒤집어 쓰는 순간 가상현실 세계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또 다시 이제 이걸 벗는 순간 또 현실로 돌아와 가지고 일을 하는 그런 것들이 가장 많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이 게임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했을 수 있는데 이제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아주 대표적인 메타버스 게임인데 심지어는 본인이 어떤 세계를 이렇게 구축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도시를 만든다거나 아니 게임장을 만든다거나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어서 또 다른 친구가 거기 또 들어올 수도 있고 또 거기서 사람을 사귄다거나 이런 사회적인 일들도 일어나는 굉장히 컴퓨터 그래픽 자체는 이제 그 블록 형태로 이제 약간 거칠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제 게임의 확장성이라든가 이 세계관을 확장시키는 그런 개념이 있어가지고는 가장 메타버스의 개념에 충실한 그런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Okay. Yeah. About a month ago, 이런 Luke, the 식으로 notable gaming permit, won his 100 이걸 days in 기반으로 hardcore 해가지고 Minecraft series. And I tried to do it 유튜브 in VR. 방송을 하는 It 사람들도 did not go 있고 well. It was a total 이거 failure. 뒤집어 쓰고 있는 그 현실 세계 속에서의 보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실제 그 사람이 이제 보고 있는 But you know 그런 I said 화면 I was 같은 gonna try 것들을 again. 비교해 보면은 And I did. 가상현실 세계와 현실 세계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자, 또 다른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임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게 리니지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건 이제 굉장히 오래된 게임이죠. 요즘에도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이제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굉장히 초창기 게임이고 또 많은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이 이제 젊었을 때 여러분들 그 이제 중고등학교 때도 이제 했던 그런 게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이 게임 방식이 사실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이 게임의 여러 그 유저라고 그러죠. 이제 유저들이 접속을 해가지고 뭐 괴물을 사냥을 한다거나 또는 이제 서로 편을 먹어가지고 그 편을 먹은 사람들끼리 다른 편하고 이제 전쟁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약간 사회성을 기반으로 한 그러니까 요 게임 세계 속에서 이제 어떤 하나의 사회가 형성되는 그런 구조의 게임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초창기의 이제 가상현실 게임 또는 메타버스 게임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 하나가 일어났는데 바치 해방 전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뭐 요즘 게임도 그렇지만 이제 게임을 많이 하면은 이제 그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유저의 레벨이 이제 올라가잖아요. 무기도 좋고 힘도 세고 뭐 빠르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이제 팀을 이뤄가지고 새로 들어온 사람을 이제 바로 죽이거나 또는 뭐 핍박을 한다거나. 근데 약간은 이제 약간 독재처럼 이제 돼가는 겁니다. 어떤 그 그룹이 자꾸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이제 억압하고 핍박하고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약간 낮은 레벨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총 걸기를 한 거죠, 그때. 그래서 한번 혁명이 일어난 적이 있는데 그거를 바치 해방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 세계 속에서의 혁명 같은 게 이제 가상현실 세계에서 일어났고 여기에 호응했던 사람이 한 20만 명 정도가 동시에 접속해가지고 그 사람들 몰아놨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 가상현실 속에서의 사회적 네트워크라는 게 그냥 단순히 그냥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게임을 즐긴다거나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사회성을 이루고 그 사회성을 이룬 상황에서 세계가 이제 형성되는 심지어는 이 게임 세계 속에서 서로 결혼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가상현실 세계에서 만났다가 실제 세계에서 결혼하기도 하고 그런 일도 일어나는 굉장히 흥미로운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아까 잠깐 그 게임 회사라는 게 또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분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또 중요한 일이 작년 2022년에 있었죠. 마이크로소프트라고 우리가 윈도우즈를 만드는 회사죠. 굉장히 글로벌 탑 그룹에 해당되는데 이 그룹이 블리자드사를 인수하기로 이제 발표를 하죠. 그래서 굉장히 비싼 금액에 블리자드사를 이제 인수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는데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뭐 구글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의 최근의 경향들을 보면 그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의 그 접속이라든가 유저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 확보한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죠.
또 이런 회사들이 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이런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확장시키는 과정에서 가상현실을 목표에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전부 다 공통적으로 그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를 개발을 하고 있고 또 가상현실이라는 컴퓨터 그래픽을 운영할 수 있는 뭐 소프트웨어라든가 하드웨어 그리고 이 가상현실이 구현되는 서버, 그러니까 컴퓨터 서버를 이제 구축해서 그걸 임대해주는 사업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만들어지는 상품 같은 것들을 이제 판매하는 그런 일들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사업을 확장시키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게임 회사, 특히 이제 여기 보면 오버워치라는 게임이 있는데, 오버워치 같은 메타버스형 게임을 개발한 블리자드사를 인수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시사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개발뿐만 아니라 컨텐츠까지 구축하겠다. 컨텐츠까지 구축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젊은 층, 특히 이제 지금 10대들을 완전히 포섭해가지고 자기의 세계 속으로 끌어들이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제 탑 기업들이 게임 회사를 인수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아까 잠깐 나왔던 이 마인크래프트나 이 게임을 개발했던 회사가 이제 못장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못장이라는 회사도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이제 인수를 합니다. 아주 대표적인 그 메타버스 게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심지어는 얼마 전까지 있었던 그 코로나 시국에는 뭐 대학의 입학식, 여기 사진의 제일 밑에 있는 사진이 이제 버클리 대학인데 미국에 있는 뭐 입학식을 가상현실 공간에서 입학식을 하기도 하고 뭐 심지어는 수업을 전시도 이제 메타버스 상에서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났는데 요거를 또 구축했던 그 도구가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이었었는데 이걸 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인수를 하죠. 그 얘기는 이제 이러한 가상현실 시장 또는 가상현실 세계에 이런 글로벌 탑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의 비전을 이제 그쪽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의미를 합니다. 많이 알려진 이제 배그라는 게임입니다. 배틀그라운드. 근데 이제 게임 표지에 나와 있는 사진이 굉장히 그 재밌는데 일반 회사원입니다. 일반 회사원이고 이제 넥타이 저처럼 넥타이 메고 있죠. 넥타이 메고 있는데 이걸 뒤집어 쓰는 순간 이제 전사가 돼가지고 전장에 나가서 이제 싸우는 거죠. 내가 일상적으로 살았던 그런 생활하고는 완전히 다른 삶을 이걸 뒤집어 쓰는 순간 이제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여기서 뭐 여기 사람 이제 총 들고 있는 걸 보면 이제 이게 이제 정쟁용 게임이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지만 사실은 다른 일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뭐 그런 세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은 또 아까 말씀드린 그 배그라는 게임하고 뭐 비슷한 게임이고 이거 보고 계신 분들도 이제 많이 했을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기본 구조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어떤 캐릭터 중에 하나를 자기가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나의 또 다른 나가 되는 거죠. 또 다른 나가 돼가지고 가상현실 세계에 들어가서 이제 서로 싸우기도 하고 편을 먹어서 이제 뭐 하여튼 그런 건데 또 굉장히 재밌는 일이 하나 일어나는 게 포트나이트에 접속하는 사람들이 무진장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전쟁을 하다가 잠깐 쉬어야 되잖아요. 쉬려면은 이제 쉬는 공간이 이제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잠깐 쉬는 거죠. 쉬는데 수많은 접속자들이 거기 쉬는 공간에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는 그걸 이제 파티 로얄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쉬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서로 안부를 묻기도 하고 거기서 서로 사회망이 형성되기도 하고 또는 이제 팝스타가 자기 앨범을 오픈하는 행사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트래비스 스캇이라는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팝 그룹 팝스타인데 여기서 이 게임 상에서 이제 자기 앨범을 이제 오픈을 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 가지고 원래 게임 용도는 원래 이제 뭐 총을 쏘고 뭐 그런 게임인데 총 쏘는 게임 용도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서로 관계 맺고 뭐 이 공연도 보고 여기 지금 앞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이제 유저들인데 서로 춤추고 있어요. 춤을 저기 파스타 따라 가지고 이제 춤추면서 서로
즐기고 마치 여기가 이제 어떤 하나의 그 홍대나 강남에 있는 하나의 클럽 같은 근데 클럽인데 막 수십만 명이 들어와서 동시에 춤추고 있는 거죠. 굉장히 특이한 문화적 경험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느끼게 됐죠. 아, 이제 가상현실 공간이라는 게 현실 세계 공간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제 이르렀구나. 심지어는 현실 세계 공간보다 훨씬 더 가상 세계 공간의 파괴력이 더 크다라는 걸 이제 느끼게 해준 그런 사건입니다. 얼마 전에 또 이제 크게 이슈가 됐던 게 이제 로블록스. 저기 미국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의 거의 대부분의 초등학생들이 로블록스에 한 번씩 매일 접속한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그런 게임이 되겠는데요. 뭐 수많은 그 초등학생들이 접속을 해가지고 자기 공간을 따로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집 또는 자기만의 공간 이런 걸 이제 만들어가지고 친구를 초대하기도 하고 그냥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전 같으면은 예전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는 그냥 현실 세계에서 그냥 쉬었다면 이제는 그냥 침대에 올라 앉아가지고 이 게임 속에서 친구도 만나고 뭐 얘기도 하고 너 오늘 학교에서 어땠니? 뭐 숙제는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얘기들마저도 이제 가상현실 공간에서 이제 하게 되는 초등학생들이 접속을 하니까 부모님들이 접속하겠죠. 부모님이 접속하니까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뭐 상품들 또 명품 뭐 이렇게 상품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전시를 이제 여기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실 세계에서의 전시, 뭐 쇼핑 이런 일들도 이제 가상 세계에서 이제 진행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이제 일어난 사건이 되겠고요. 뭐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도 하고 또 앞으로도 이제 선거를 하겠습니다만 이 가상현실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이 엄청나게 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젊은 층들이 또 이제 이런 가상현실 세계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심지어는 선거 캠페인도 이제 가상현실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미국 대통령인데 그때 선거 캠페인을 닌텐도에서 개발한 게임 플랫폼 상에서 이제 하게 됐죠. 그래서 뭐 여기 동시에 접속해가지고 여기서 선거 캠페인을 공약을 발표합니다. 뭐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도 들어와가지고 보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랬던 상황이 되겠습니다.